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구름 사이 휘영청 모습을 드러낸 보름달 한번 보셨는지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소원을 빌면서 남은 연휴 즐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뒤늦게 고향으로 가는 길, 고향에서 돌아오는 길, 추석 당일인 오늘 귀성 귀경 행렬이 엇갈리며 종일 도로가 붐볐습니다. 좀 더디고 지쳐도 마음은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길 바랍니다. 닷새 연휴 가운데 오늘 교통량이 가장 많았다는데 먼저 서울 요금소 연결해 이 시간 도로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정현 기자, 지금도 차가 많이 막힙니까? 네. 귀성 정체는 많이 풀렸지만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길은 아직 꽉 막혀 있습니다. 오늘 낮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장 길게는 약 11시간이 걸릴 정도로 도로가 꽉 막혀 있었는데요. 내일 새벽 서너 시는 돼야 풀릴 전망입니다. 지금 이 시각 주요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부근입니다. 상행선 차량 흐름이 답답한 모습입니다. 서해안선 송악 부근도 꽉 막혀 있고 영동선 양지 부근에서도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서울요금소까지 부산에서는 6시간 10분, 광주에서 4시간 40분, 대전에서 3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귀성 귀경 차량이 엇갈리면서 연휴 기간 가장 많은 669만 대가 움직일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아침 일찍 5시에서 6시쯤 귀경 정체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후 서너 시에 가장 많이 막히고 밤 늦게야 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오늘 뜬 보름달은 평소보다 훨씬 크고 더 밝아 보일 겁니다. 일명 슈퍼문이 뜨기 때문인데요. 전국 곳곳에 달맞이 인파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 부산에서는 보름달 아주 잘 볼 수 있습니까? 네, 평소보다 더 크고 밝은 보름달인 슈퍼문이 지금 부산 해운대의 밤바다를 밝히고 있는데요.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은 현재 구름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하늘만 올려다보면 노랗고 밝은 큰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슈퍼문이 한가위에 맞춰뜨면서 전국 곳곳의 달맞이 명소와 해변에는 가족, 친구, 지인들과 달을 보기 위해 모여든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슈퍼문을 보니까 우울했던 감정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풍요로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말하면 웃기지만 크리스마스 때는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네, 항상 가족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슈퍼문은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평균보다 2만 킬로미터가량 가까워지면서 가장 멀어진 시기 보름달보다 크기는 10%가량 커지고 밝기도 30% 정도 밝아집니다. 이번 슈퍼문은 오늘 자정쯤 가장 높게 떠오르면서 크고 밝게 빛나게 됩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 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내릴 수 있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슈퍼문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슈퍼문은 다음 달 17일과 11월 15일에 추가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TV조선 김동현입니다. 달력을 보지 않으면 오늘이 정말 추석이 맞나 싶을 정도로 푹푹 찌는 하루였습니다. 전국 시군 82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7도를 넘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아 기자, 서울은 오늘도 열대야라면서요? 네, 오늘 서울은 한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어섰고 밤에도 26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틀 연속 무더위 열대야인데요. 대체로 구름에 가려서 풍성한 슈퍼문은 보이지 않지만 강바람에 늦더위를 식히러 나온 시민들로 한강공원은 붐비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고향의 정을 듬뿍 안고 온 귀경객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에너지 좀 많이 얻고 와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만 또 버티면 되니까요. 저희 시어머니 갈비찜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주신 거 많이 싸들고 올라왔어요. 추석인데도 한강공원 물놀이장은 한여름처럼 북적였습니다. 애기 여기 한강도 보여주고 물놀이도 할 겸 나왔어요. 푹푹 찌는 더위를 피해 바깥보다는 쇼핑몰 등 실내 공간을 찾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다 긴팔 입었는데 올해는 반팔 입고 사진.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가운데 전남 곡성이 38도,
경북 김천은 37.9도에 달했습니다. 전국 시군 183곳 가운데 82곳에 폭염경보, 78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례적인 가을 폭염은 연휴 다음 날인 19일까지도 계속되겠고 주말에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TV조선 김연아입니다. 추석 풍경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500년 된 종갓집에서는 여전히 조상님께 정성스레 차례상을 올렸고 전국 각지 추모시설에는 떠나간 가족들을 기리는 성묘객들의 발걸음 이어졌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추석 하루를 담아왔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비자림숲이 어우러진 전남 해남군 한 고택. 조선 중기 대표 문신인 고산 윤선도 선생이 사셨던 사적 167호 노구당입니다. 재래복을 갖춰 입은 종갓집 종손 10여 명이 조상 위패 앞에 서고 지금부터 차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확한 핵과일이 올라간 차례상을 두고 절을 올립니다. 가족들 다 모여서 서로서로 안부도 묻고 그간 또 힘들었던 일, 좋은 일 서로 얘기하면서 더욱 가족의 화목도 더해지는 것 같고 전국 각지 공원 묘원에도 성묘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들 왔습니다. 손자들도 데리고 왔어요. 정성스레 차례상을 차리고 돌아가신 어른들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절을 합니다. 집에서 차례를 모시고 이제 또 추석이고 명절이니까 아버님, 어머님 뵈야 돼서 적지만은 성의껏 차려왔습니다. 수도권 최대 추모시설에도 추모객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오늘따라 먼저 떠난 가족이 더욱 그립지만 추석 때 아버지 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캠핑이나 많이 놀러도 같이 가주시고 옛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낼 용기도 얻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의 명절은 늘 애틋합니다. 반세기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헤어진 가족을 향한 그리움은 여전한데요. 실향민의 절절한 사모곡 이낙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그리운 어머님이 기다리신다. 언제나 만나리 그리운 어머니를. 직접 만든 사모곡을 부르며 불러보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손에 꼭 쥔 사진 속 어머니는 헤어질 때 고운 얼굴 그대로입니다. 1950년 흥남철수 때 아버지 손 붙잡고 남쪽에 내려온 이경섭 씨. 한 3일이 지나니까 이게 고향을 못 가겠구나 그런 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울었어요. 고향에 남은 어머니 얼굴은 어렵게 구한 사진으로나마 볼 수 있지만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여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만 납니다. 과자 같은 게 놓고 하기도 하면 그러면은 내가 동생 과자를 그때 왜 뺏어 먹었던가 그러기도 하고 후회되고 그러더라고. 매년 명절 찾던 임진각 대신 올해는 가까운 서울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공일이 오면 고향 가네. 몸이 불편해 통일전망대로 가지 못한 실향민들은 올해부터 이곳 광화문에서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70년 넘는 세월이 지나도 가족과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늘 같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여느 때라면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하는 덕담이 이어졌겠지만 이번 명절엔 여야 모두 속내가 좀 복잡합니다. 먼저 의료 갈등 문제로 분주한 여권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군부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추석엔 최전방의 군 병원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계 인사들과의 비공개 만남을 이어갔는데 애매한 관계를 이어가는 두 사람 사이에 선물이 오가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최전방 육군 15사단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의무대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5월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뒤 민간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개방한 곳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적극 추진한 결과 지역 의료기관으로 재탄생했다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군 의료에 좀 모범이 잘 좀 되게 여러분이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어 15사단 사령부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며 적도발은 압도적인 대응으로 적의 의지를 분쇄하라고 주문했고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RM을 비롯한 장병 500여 명과 함께 구호도 외쳤습니다. 승리부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연휴 기간 내내 의료계 인사 만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논의가 시작되면 의제 제한이 없을 거라며 일단 들어와서 정부 측을 설득해보자는 입장을 전하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이나 필수 의료 지원 강화 방안과 같은 의료계 요구사항을 당내에 공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누가 옳으냐를 따질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표가 여러 차례 갈등 국면을 겪은 윤 대통령에게 추석 선물을 직접 보낸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는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현직 대통령 모두에게 예우 차원에서 보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의 큰 명절 숙제는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 시행 여부였습니다. 여론의 파장이 큰 만큼 일주일 뒤에 가질 토론회를 앞두고 당내에선 찬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소 오락가락하던 이재명 대표, 사실상 금투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민주당 상황은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앞둔 2022년 금투세 시행에 무게를 두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대선 패배 직후엔 지금 추진해야 하느냐며 유예 뜻을 밝혔고 지난달엔 보완 후 시행하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실 대체입법이어서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잠시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좀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24일로 예정된 민주당 공개 토론회를 일주일 앞두고 이 대표가 금투세를 사실상 유예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보완 안 된 지금은 유예 입장이라며 시행보다는 보완에 방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건은 당내의 반대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죠.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 산소를 찾은 이 대표는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귀한지 절감하는 존재가 가족이라며 두 아들과 함께한 성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대표가 아들과 함께한 모습을 공개한 건 2017년 대선 이후 7년 만인데 장남의 경우 과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글이 뒤늦게 알려져 구설에 올랐고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4시간 30여 분 뒤 아들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골프장 암살 시도에 대해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탓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벤스는 한 발 더 나아가 해리스에 대한 암살 시도가 없었던 게 민주당 책임을 방증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암살 시도 땐 화합을 얘기하더니 대선 상황이 녹록치 않자 적극 공세로 바뀐 걸로 보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가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의 대선 경쟁자인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를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규정해온 이들의 말을 믿고 용의자인 라이언 라우스가 행동에 나섰단 겁니다. 지난 7월 펜실베이니아 유세장 총격 때 단결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직접 비판에 나선 건데 지지층 결집을 노렸단 분석입니다. SNS에선 긴박했던 상황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And I guess probably 4 or 5. And it sounded like bullets, but what do I know about that? But Secret Service knew immediately it was bullets. And they grabbed me. 공화당 벤스 부통령 후보도 강도 높게 민주당을 추궁했습니다. No one has tried to kill Kamala Harri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2 people now have tried to kill Donald Trump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I'd say that's pretty strong evidence that the left needs to tone down the rhetoric.
트럼프 측의 총공세에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 폭력을 재차 규탄했습니다. No place in political violence for political violence in America. None. Zero. Never. 백악관은 바이든이 트럼프에 위로 전화를 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까지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태가 지지율에 어느 정도 반영될 거란 전망과 유권자가 이미 양분화돼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관측이 엇갈립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트럼프 암살을 시도했던 용의자는 사건 당일 골프장 주변에서 12시간 이상 기다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화당은 당장 부실 경호 책임을 따져 물었는데 경호국은 트럼프의 골프 일정이 원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무장한 경찰이 한 남성을 향해 소리치고 옷을 걷어올린 채 뒷걸음치는 남성을 체포합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암살 시도 용의자인 라이언 라우스가 40여 분간 도주 끝에 붙잡혔습니다. His facial affect was very bland. He was not emoting any. 사법당국은 체포 하루 만에 라우스를 총기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라우스는 당초 알려진 AK-47 유형이 아닌 SKS 계열 소총을 소지하고 새벽 2시부터 골프장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가 거의 12시간 동안 방치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화당은 경호 실패론을 제기했습니다. Millions of Americans have nominated once again will receive every appropriate measure of security. 경호국은 라우스가 한 발도 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트럼프의 골프 일정이 예정에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It was an off-the-record movement, meaning it was not on the former president's official schedule. 민주당도 경호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경호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페트병에 든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져서 마시면서도 찜찜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현재 판매 중인 생수 제품 30개를 조사해 보니까 9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다만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과 허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가 없어서 우리 몸에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건지 판단이 애매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광장에 마련된 테이블마다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가 놓여 있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자주 손이 가지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불안감은 떨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몸에 축적돼서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병으로 돼가 있는 물들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립환경과학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20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5분의 1 두께를 기준으로 1리터짜리 생수 한 병에 많게는 13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정 크기가 넘으면 체내에 흡수되지 않지만 20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장기에도 쌓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수 소비량은 세계 6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지만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안전한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기준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각성을 사실은 체감을 못 하거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항상 사전 예방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생수 속 미세 플라스틱 분석 방법을 표준화하고 있다며 관리 기준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대기업의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스타트업 얘기 그동안 적지 않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피해 입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 한도를 5배까지 적용하는 제도가 도입돼서 이 대기업을 상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되기도 했는데요. 중소기업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게 또 하나의 난관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대학 학과 리뷰 서비스를 개발한 유원일 씨는 유명 사교육 기업인 A사와 5년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 관계였던 A사가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해 시비가 붙은 겁니다. 특허청은
유씨 아이디어가 탈취됐다고 판단했는데 A사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는 성건 아이디어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2심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유씨의 회사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피해를 입증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 지금까지 5년 걸렸어. 직원들 다 퇴사하고 투자 끊기고 매출 하락하고. 국내 유력 카드사와 5년째 소송 중인 홍성남 씨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의 특허권을 놓고 2심 재판까지 진행됐는데 무엇보다 증거 수집이 어려웠다고 토로합니다. 저희는 피해자이지만 정보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든 그 증거는 가해자 쪽에 있어요. 기술 유출 피해는 10건 중 9건이 중소기업에 쏠려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2011년 이후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조사나 중재 절차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입증 책임을 피해자만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귀경이 본격화하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SUV 차량이 추돌을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버스 전용 차로로 끼어들면서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승용차 보닛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 구급대원들이 차량 내부를 살핍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전북 고창군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76km 지점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일가족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서 13살과 9살 남매가 중상을 입었고 40대 어머니와 11살 아들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복통 같은 경우 내부 장기 파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중상으로 본 거예요. 경찰은 귀경길 정체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진 흰색 승합차가 도로에 넘어져 있습니다. 바닥에는 산산조각이 난 차량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나들목 인근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흰색 승합차가 갑자기 끼어든 SUV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돌 피하기 위해서 1차로로 잠깐 꺾었어요. 그래서 1차로에서 달리던 그 카니발이 속도가 있으니까 이제 모하비를 치면서 승합차와 SUV는 사고 이후 차량 4대를 더 추돌했고 이 과정에서 20대와 10대 자매가 중상을 입는 등 모두 18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 명절 때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매번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고향집에 데리고 내려가자니까 스트레스를 줄 것 같고 이 동물병원 등에 맡기자니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올 추석에는 이런 고민을 덜었다는 분들이 많아서 송민선 기자가 해결책을 알아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한 휴게소. 반려동물들이 전용 놀이터에서 뛰어다니고 물놀이도 합니다. 차 안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던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무시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명절이고 왔다 갔다 하시면 오가는 길에 이제 한 번씩 오시니까. 이곳 휴게소에서 운영하는 강아지 놀이터엔 오늘 하루 동안 20마리 넘는 강아지들이 다녀갔습니다. 추석이어서 여기 이 휴게소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여기서 시간 보내려고 왔습니다. 다음 연휴 때도 여기 시간이 되면 여기를 좀 꼭 오고 싶은 곳입니다. 엄마 갔다 올게. 안녕. 감사합니다, 선생님. 빠이빠이. 빠이빠이. 그래도 먼 길을 데려가기 힘들 땐 지자체의 반려동물 돌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져주는 거 되게 좋아요. 비용은 5,000원에 전문 관리사까지 있어 경쟁률도 높습니다. 명절 연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동안 기간을 놓쳤고요. 처음 신청해 봤습니다. 맡길 수 있는 기간도 일주일 가까이나 됩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5일, 최대 5일까지 맡아드리는데 거의 5일까지 하세요. 반려동물 가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들의 추석나기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추석 선물로 홍삼 등 이 건강기능식품 주고 받으셨을 텐데요. 나에게 맞지 않는 식품을 묵히기보다는 중고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파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소비기한이 6개월 남은 홍삼이 있는데요. 과연 판매가 가능할까요? 조덕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홍삼 영양제를 검색하자 어제와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만 올라온 상품이 수십 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추석 선물로 받았지만 잘 먹지 않거나 선물용으로 샀다가 남은 것들입니다. 다른 중고거래 앱도 마찬가지. 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중에 가서 사는 가격보다 싸게 내놓잖아요. 금방금방 팔려요. 하지만 이 앱에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즉 건기식을 파는 건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기식 중고 판매는 영업신고를 마친 사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난 5월부터 개인 판매도 허용됐는데 당근과 번개장터 두 곳에서만 거래해야 합니다. 중고로 팔 때에도 미개봉 새 상품으로 남은 소비기한은 반년 이상, 1년 동안 10회 미만으로 합쳐서 30만 원 아래로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직구로 산 건기식은 중고로 팔 수 없고 살 빼는 약 등 의사 처방이 필수인 의약품은 중고 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적발 시 처벌도 무겁습니다. 22년부터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의약품의 그 불법적인 구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중고 거래 앱을 조사해 의약품 등의 불법 중고 거래 571건을 확인하고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초고가 거래가 급증하면서 전셋값이 100억 원이 넘는 거래도 나왔습니다. 이 한남동의 한 빌라였는데요. 올해 100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가 많았던 곳 역시 한남동이었습니다. 이 같은 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서영일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난 7월 전용 273제곱미터가 220억 원에 거래되며 올해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팔렸습니다. 전셋값이 100억 원 넘는 거래도 나왔습니다. 4가구가 전부인 한남동 빌라의 전용 225제곱미터는 지난 7월 보증금 105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금액대를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활발하게 다 옮겨 타시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신고된 10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모두 14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50억 원 넘는 계약도 18건에 달합니다. 초고가 거래가 급증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도 작년보다 35조 원 늘며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 정부의 정책 대출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겹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한다는데 일단 그 의미를 두고 이 수요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르는 불안감 때문에 역시 그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추석 이후에도 이런 흐름은 계속될 거란 관측입니다. 전세 가격 상승이나 단기에 공급이 빨리 진행되지 못할 거라는 부분들을 고려할 때는 매매 가격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양극화를 부추길 거란 우려와 함께 지방은 초과 공급 탓에 미분양이 악화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K-팝, K-푸드처럼 한국의 것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죠. 우리 육군의 과학화 전투 훈련장도 세계 각국 장병들이 찾는 K-훈련장으로 진화했습니다. 전쟁터 같은 전투 환경을 만들어 각국 장병들이 리그전 방식으로 교전하는데 실력을 쌓으려는 우방국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호주를 포함해 4개 국가에서 온 장병들이 강원도 인제 과학화 전투 훈련장에 모여 총기 조준 장치를 조정합니다. 총기에서 나온 레이저가 적군의 몸에 닿으면 바로 감지되는 마일즈 장비로 실탄 없는 교전이 가능합니다. 이어진 국가별 대항 훈련. 산악지역 훈련장에선 미국에 맞선 캄보디아군이 빠르게 갱도로 접근해 총격전을 벌입니다. 호주군은 연기가 가득한 수풀에서 나뭇가지 더미를 방패 삼아 과학화 전투 훈련단
KCTC 전문 배항군을 상대합니다. 실제 전투에서 적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기습 작전도 시도합니다. 2018년 소대급 규모로 참가했던 미군은 지난해부터 500명 넘는 대대급으로 참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영국과 UAE군도 중대급으로 확대했습니다. It's incredibly amazing to be able to train here at KCTC, where it has a rigorous and demanding mountainous weather and terrain. 육군은 올해 KCTC 훈련장과 연계한 국제 교육 과정을 개설해 국산 자주포 K9을 도입한 호주, 폴란드, 이집트의 장병들에게 운용 노하우를 직접 교육했습니다. The advanced skills, knowledge and experience provided by the Korean instructional staff will greatly benefit our Australian instructors who will be part of our capability implementation team. 육군은 K-방산 확장에 본격 나서면서 교육 과정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최근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심각한 잔디 상태로 논두렁, 쥐레밭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상암 경기장의 잔디가 왜 이렇게 망가진 건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담임 기자, 손흥민 선수도 이 잔디 상태 지적을 했었죠. 네, 지난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이 치러졌죠. 군데군데 새로 심은 잔디로 경기장이 누더기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잔디 언급을 자제하던 손흥민 선수가 볼 컨트롤과 드리블에 어려움이 있어 빠른 템포의 경기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라면 우리 한국 축구의 성지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잔디가 망가진 거죠? 네, 지난해 8월 갑작스럽게 열린 잼버리 K-팝 콘서트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각종 무대 장치와 객석이 잔디 위에 설치되면서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후에도 축구 경기와 각종 공연이 이어져 잔디가 회복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후 변화 문제도 제기됩니다. 경기장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은 3년 전 10억 원을 들여 천연 잔디와 인조 잔디를 섞은 하이브리드 잔디를 새로 깔았습니다. 이 잔디는 15도에서 24도 사이에서 잘 자라는데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잔디 밀도가 6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가수 아이유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한다는데 이런 공연을 꼭 축구 경기장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네, 최대 10만 명을 수용하는 잠실 주 경기장은 지난해 8월부터 리모델링 중입니다. K스포돔과 고척 스카이돔은 각각 15,000석, 2만여 석에 불과합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6만 6천여 석 규모로 공연 시 4만 5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콘서트 전용 대형 공연장이 없다 보니 상암 경기장에 초대형 공연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근데 유럽 축구를 보면은 사시사철이 양탄자처럼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해외는 잔디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네, 유럽은 우리와 달리 대체로 축구 구단이 구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의 푸른 잔디는 구단을 홍보하는 중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대개 구단들은 시즌이 끝나면 잔디를 교체하고 잔디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많은 투자가 이뤄집니다.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구장을 관리하다 보니 큰 수익을 안겨다주는 공연 개최를 포기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잔디 상태는 선수들의 경기력하고도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잔디를 더 짧게 깎고 경기 2시간 전 물을 뿌려달라. 2002년 월드컵 조별리그 당시 히딩크 감독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큰 폴란드를 속도전으로 공략하기 위한 전술로 잔디를 활용한 겁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경기장 대관 시 그라운드에 자석을 설치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축구 선수들한테는 보도블럭이 일정하게 쫙 깔려있는 그런 곳을 질주하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하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훨씬 더 부상 위험이 높겠죠. 다른 잔디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것까지도 조금은 좀 생각해봐야 될 시점 아닌가. 다음 달 이라크전을 여기서 치를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홈 경기마저 치를 경기장이 없다면 그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빨리 대책이 좀 있어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습하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졌죠. 중국에 상륙한 태풍 때문인데요. 중국은 7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 상하이에 상륙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건물 외벽이 뜯겨나가고 가건물은 이리저리 밀려다닐 정도였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건물벽이 바람에 흔들리더니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가건물은 누가 조종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떠밀려 움직이고 날카로운 철제 펜스는 사방을 휩쓸고 다닙니다. 강한 바람에 배달기사는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행인들은 저마다 가로수와 전신줄을 끌어안았습니다. 어제 오전 75년 만에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되는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상륙하면서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가 마비됐습니다. 버빙카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42m, 시속 150km의 강풍을 동반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有点小心路上可能吹点风树枝之类的东西小心被砸到而已。 이번 태풍으로 상하이시 주민 40만여 명이 대피하고 항공편 1,600편이 취소됐습니다. 태풍 버빙카는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이 약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틀 뒤엔 또 다른 태풍 플라산이 중국 동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6만 명의 구조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앞서 이달 초엔 태풍 야기가 중국 남부를 강타해 아직도 피해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한 달에만 3차례의 태풍이 예보되자 현지 당국은 초비상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미국 남부 휴스턴 인근에서 수십 미터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라인이 폭발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인근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수십 미터 상공으로 치솟습니다. 연신 물을 뿌리지만 역부족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전 10시쯤 미국 휴스턴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라포르테에서 지하에 매설된 석유 가스 수송관이 폭발했습니다. I hear a big boom and then I felt the house shake and I was like, what was that? So I immediately ran out of my bedroom and everybody's like freaking out. 소방 당국은 불길이 거세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4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아침부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I mean, you could see everything in the house just shaking, like rattling, and you could hear it sounded like a jet engine because it was just a lot of pressure. 당국은 일대 주거지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인근 도로는 폐쇄되고 수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Okay, so the product in the pipeline is just going to have to burn off. They've shut the pipeline down, and until all the product that's in that pipeline burns off. 시 당국은 SUV 차량이 울타리를 뚫고 지상에 있는 천연가스 제어 장치인 밸브를 들이받으면서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무형유산 장인들이 만든 공예품이 고궁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장인들도 궁예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흔치 않은 전시이기도 한데요. 조선시대 장신구가 덕수궁의 자리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제국의 연회장으로 쓰였던 널찍한 돈덕전 실내에 형형색색의 수공예 작품들이 늘어섰습니다. 섬세하면서도 튼튼히 짜인 전통 갓부터 색색 실로 만들어진 장식용 매듭, 고급스러운 장식으로 마감된 화려한 장까지 관객을 맞이합니다. 단절 위기에 놓인 소중한 무형유산 작품들이 고궁을 찾았습니다. 20종의 전승 취약 기능장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작품 150여 점이 엄선됐습니다. 궁에서 전시하는 건 처음인데요.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고려시대부터 만능 장신구로 쓰였던 날개 매듭을 직접 만들어보며 수백 년의 역사도 느껴봅니다. 너무 예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가방 고리처럼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만들고 나니까 예뻐서 만들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연휴를 맞아 찾은 고궁에서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마주친 관람객들도 뿌듯합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아름답고 색채가 정말 화려한 것 같아요. 수백 년 역사의 무게를 짊어져온 장인들의 솜씨가 담긴 공예품들은 오는 22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기아가 SSG의 덜미를 잡힌 상황에서 2위 삼성도 함께 미끄러지면서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직행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전합니다. 김도영의 방망이는 오늘도 첫 타석부터 안타를 만듭니다. 1사 만루까지 갔지만 김광현이 지키는 SSG 마운드는 견고합니다. 땅볼로 위기를 넘깁니다. 김광현은 3회 실점 위기에서도 최영우를 삼진으로 처리합니다. SSG는 지명타자로 나선 신범수의 적시타로 앞서 나갑니다. 8회엔 에레디아가 휘두른 타구가 담장을 넘깁니다. SSG가 2대0으로 이기며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갑니다. 우승까지 매직 넘버 1을 남겨놓았던 기아. 그래도 우승 건 2위 삼성과 4위 두산의 경기 때문입니다. 두산은 1회 삼성 황동재의 폭투와 제러드의 적시타로 물꼬를 텄고 4회엔 양의지와 김재환이 잇따라 적시타를 터뜨렸습니다. 캡틴 양석환도 이틀 연속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 3승 12패, 압도적인 열세를 뒤엎고 삼성을 8대4로 꺾었습니다. 선두 기아와 2위의 게임차가 8경기로 벌어지면서 기아는 한국 시리즈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입니다. 감독을 맡으면서 이렇게 우승할 수 있을지 정말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달려와 보니 또 정규리그 우승이라는 큰 선물을.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 KT와 8위 하나는 5게임 차입니다. 팀당 7경기에서 10경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주게 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다른 그리움입니다. 그대 보이지 않는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수미산이 가려있기 때문이라. 두고 온 얼굴을 찾아 하늘로 솟구치는 몸부림. 어머니는 달이 되었다. 달이 되어 나와 함께 긴 밤을 멀리 걸었다.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아들이 추석달을 우러릅니다. 철들 때를 기다리지 않고 떠나버린 어머니 아버지. 반백의 머리를 쓰다듬는 부드러운 달빛의 손길. 귀성이 거듭될수록 한 분, 두 분 고향집 가족이 줄어듭니다. 차례 자리에 있어야 할 어버이, 형제, 자식의 그림자를 그리워합니다. 명절마다 마음속 그리움의 방만 커갑니다.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간 사람이 마지막 인사도 없이 매일 보고 싶죠. 매일 보고 싶죠. 추석을 맞아 소방청이 순직 소방관 가족을 모셨습니다. 2017년 강릉 화재 때 쓰러진 이영욱 대원의 부인, 세월호 참사 때 헬기 사고로 숨진 신용용 대원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은 외국에 보냈다. 외국에 가서 잘 살고 있겠지. 없어졌다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두 분 사진을 찍고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합성해 선물합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아들이 사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그래, 귀중한 우리 아들이에요. 항상 신 것이 웃고 있네. 잘 커줘서 고맙다. 시인이 9살 때 함께 걷던 아버지가 동해를 가리켰습니다. 고성바다에서 크고 둥근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달을 어린 마음속 시인의 불시로 들어앉히고 아버지는 월북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람으로 아들을 부른다. 비무장지대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 대화하는 새와 풀꽃의 면회소가 되었다. 추석달 보며 북녘 혈육을 그리워하는 분들을 생각합니다. 귀성도 또 하나 실향으로 가는 길일지 모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고향이 객지가 되고 타향이 고향돼 갑니다. 명절마다 들쑤시는 그리움에는 그러나 딱지가 앉진 않습니다. 9월 17일 앵커 칼럼 오늘 추석
더 그립다였습니다. 모두 보름달 구경하셨나요? 아쉽게도 내일이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도 기억하셔야 할 날씨 키워드는 늦더위와 소나기입니다. 지금은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내일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량이 되겠고 호남과 경남 내륙에 강하게 집중될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남 내륙에서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 기준선을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광주와 창원이 34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제주와 남해 먼바다의 물결과 바람이 거세겠습니다. 모레 제주도에 강한 비가 내리겠고 금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더위는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7일 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